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2022학년도 수시 면접 특강, 이번 시간에는 상명대학교 상명인재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명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에서 367명을 선발하고 학생부 종합 상명인재 전형에서 287명을 선발을 해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교과 전형의 선발 비율은 많이 늘었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 비율은 줄었죠. 자, 입시가 전체적으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 비율이 줄고 교과 비중이 늘고 수시보다는 정시 비중의 선발 비율이 늘어나는 게 2022학년도의 추세고요. 그리고 이제 2023학년도로 가게 되어지면 입시가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어지면서 커다란 변화가 없는데 2022학년도에 나타났었던 경향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원서를 쓰실 분들은 아무래도 모집 인원이 좀 줄다 보니까 경쟁률이 더욱더 높아지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은 학생부 교과 100% 전형이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두 개 영역 등급합이 7 이렇게 보시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학생부 교과 전형 100% 전형은 다단계 전형이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라고 하면 교과는 내신 성적이 되게 높아야 쓸 수 있는 전형이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생각을 조금 바꾸시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일단 교과 100%고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들어오고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다른 대학에 붙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충원율이 높다는 거죠. 충원율이 높아지게 되어지면 점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점수대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점수가 학생부 종합 전형의 점수보다 낮다. 어디가 낮다? 평균점이 낮다가 아니라 최저 점수의 구간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고 더군다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시키고 있죠. 물론 두 개 영역 등급합이 7이 높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아니지만 실제 수능 최저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어찌됐든 5명의 원서를 썼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한두 명의 학생들은 수능 최저를 미충족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점수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100% 전형이니까 내신 성적이 좋아야만 무조건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입시를 가만히 이해하시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학생부 종합 상명인재 전형인데 상명인재 전형은 고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 또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98조에 의해서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이 되어지는 자라고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검정고시 출신자, 해외고등학교 졸업자 모두가 다 지원이 가능한 전형이에요. 특히 검정고시 출신자나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전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단계에서 배수는 3배수고 면접은 2단계에서 30%를 반영을 해요. 면접일자가 11월 13일, 그 다음에 11월 14일. 11월 13일, 14일이면 수능 바로 보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상명대학교에 원서를 쓰신 분들이 상명대를 쓰면서 서울대, 연세대를 쓰진 않았을 것 같아요. 대부분 상명대를 쓰시는 분들은 상명대, 명지대 또는 여대들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게 뭐 동국대나 세종대나 국민대나 서울과기대 또는 조금 더 올라가게 되어지면 뭐 동국대, 건국대까지 올라가는 라인이라고 생각하면 대부분의 전형들이 수능 체제를 반영하지 않는 전형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명대에 원서를 쓰신 분들은 사실은 정시보다는 수시로 대학을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부담을 크게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다 라고 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수능 전에 면접을 본다는 건 좀 부담이 되긴 해요. 내가 정시로 대학을 갈 건 아니라 하더라도 혹시 수시에서 떨어지면 어떡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수능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능 전에 면접을 본다는 것이 부담이 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면접은 서류 기반 개별 면접이고 면접위원 2분에 수험생 1명, 약 10분 내외로 해서 면접을 보게 되고요. 면접의 평가 요소는 사회성 및 합리적 사고력의 25%, 전공 적합성 45%, 발전 가능성 30%이고 제출 서류에서는 학생부, 그리고 학생부 대체 서식, 학생부 대체 서식은 검정고시 출신자나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작성하는 거죠. 결국은 자기소개서가 없다는 거죠. 자소서가 없으니까 학교생활기록부만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고 학생부만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은 대부분 뭐에 초점을 주게 되냐면 전공 적합성과 발전 가능성에 초점을 많이 두게 돼요. 특히 어디서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수상 경력이라든가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과 관련이 되어진 부분에서 질문이 많이 출제가 되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면접 평가 항목 및 평가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접에서 가장 큰 평가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전공 적합성의 비율이 50% 정도를 보고 있어요. 전공 적합성은 전공 적성이나 전공 기초 소양을 평가하게 되어지는데 전공에 대한 관심과 열정,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에 대한 적절성, 논리적 사고력, 창의적 문제 해결 등을 평가하게 되어집니다. 발전 가능성이라는 것은 자기주도성과 실천적 능력을 보여주는데 사실상 전공 적합성과 발전 가능성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뭐로 보시면 되냐면 결국은 학업적 준비 정도와 학업 능력에 대한 부분을 평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학업과 관련이 되어진 전공과 관련이 되어 부분이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어디냐면 동아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상 경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독서 활동, 그 다음에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학업 또는 지원 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질문이 발생이 되어질 수 있는 항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지원 현황을 보시게 되어지면 지금 경쟁률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약 3대 1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전체 경쟁률은 12.95대 1, 경쟁률이 좀 높습니다. 하지만 이 12.95대 1의 경쟁률에는 상명대학교 중에서 예체능 계열 쪽의 경쟁률이 좀 높으니까 그 경쟁률이 많이 반영이 되어졌고 일반 학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이 아주 높은 데는 문과 같은 경우는 21.43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한해문화 콘텐츠 전공 학과가 있고요. 경쟁률이 좀 낮은 구간으로 봤더니 경제금융학과가 11.73, 그 다음에 자연계열은 보통 전기공학과는 10.75대 1 정도의 범위예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대부분 10대 1이 조금 넘는 경쟁률이기 때문에 1단계의 배수를 3배수로 봤었을 때 한 4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쟁률은 비교적 좀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이제 광운대학교 설명을 드렸는데 광운대보다 경쟁률이 높죠. 광운대의 평균 경쟁률이 한 8대 1 정도로 본다면 상명여대의 경쟁률이 17대 1 정도의 경쟁률이거든요. 그만큼 경쟁률이 높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허수 지원들이 많이 몰렸다.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아주 높은 학생들이라기보다는 어찌됐든 상명대가 서울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끝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상명대에 반드시 붙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기권의 원서를 쓰시면서 상명대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상명대보다 좀 더 위쪽의 대학의 원서를 쓰시면서 안정적으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서울에 막 진입을 했었을 때 대학들이죠. 상명대, 명지대나 아니면 서울여대, 성신여대, 동덕여대 등등등과 같은 대학들이 경쟁률이 높은 구간이 발생이 되거든요. 하지만 경쟁률이 높다 하더라도 실제 지원하는 학생들이 실제 경쟁률이 높냐? 그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명대학교의 경쟁률이 광운대학교보다 높아요. 하지만 상명대학교에 지원한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광운대나 국민대에 지원한 학생들보다 스펙이 조금 더 낮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결국은 뭐냐면 원서를 썼는데 경쟁률이 되게 높아. 그러니까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실제 경쟁률이 높다 하더라도 실제 경쟁력, 내가 실제 경쟁을 하는 나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1단계 통과할 거고 면접 준비 철저히 하시면 합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대부분의 구간에서 지원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내신 성적은 평균 성적이 3점대 중간 정도의 학생부 등급 평균이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 지원한 학생들, 합격한 학생들의 성적은 2등급 후반부터 시작해가지고 3등급 중반, 후반, 4등급 초중반까지의 결국 교과 성적 폭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더군다나 이제 상명인재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폭이 넓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원서를 쓰신 분들 중에서 다른 학생들보다 탁월한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다든가 아니면 탁월한 전공 적합성이 있다든가 이런 분들 별로 많이 안 계시거든요. 대부분 내신도 비슷하고 또 전공 적합성도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면접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학생들보다 내신 성적이 아주 좋아. 나는 전공과 관련된 뚜렷한 역량이 있어. 이런 학생들이 몰렸다고 한다면 1단계 서류평가를 통해서 사실상 합불이 결정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지원하신 분들이 대부분 다 경쟁률이 높은 거에서 볼 수 있듯이
결과적으로 뭐냐면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목적을 가지고 원서 지원에 몰렸기 때문에 실제 경쟁률은 그렇게 높은 구간이 아니거든요. 비슷한 유형의 학생들이 많이 몰렸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면접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질문이 이루어지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소개서가 없어요. 결국은 학생부 또는 검정고시 출신이나 해외고등학교 졸업자 같은 경우는 학생부 대체서식을 바탕으로 해서 면접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면접이 조금 더 까다롭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융합전자공학부에 주어졌었던 질문 내용 5가지 어떤 내용의 질문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잘하는 과목과 못하는 과목 그리고 그에 대한 극복 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라고 물었고요. 두 번째는 전자공학 만능 레시피라는 책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아두이노 관련해서 한 활동이 있는가? 네 번째는 아두이노 관련 작업이 힘들고 인내심이 필요한데 관련 활동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혹시 하기 싫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묻고 있고요. 5번째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공통질문으로 주어지는 게 지원 동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이게 공통질문이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질문 내용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생활기록부와 관련된 내용, 또 전공과 관련이 되어진 내용에서 질문이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이 뻔한 게 첫 번째는 수상 경력, 그쵸? 두 번째는 동아리 활동 내용들, 그 다음에 자율이나 진로 활동에 기재가 되어져 있는 내용들 중에서 전공과 관련이 되어진 내용, 또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독서 활동에 기재가 되어져 있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고, 결국은 이런 내용들은 학생부에 기재가 되어져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면접이 제출서류 기반 면접은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틀림없이 학생부에는 기재가 되어져 있는데 질문했더니 답변을 못해. 질문했더니 잘 몰라. 라고 한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학생부에 기재가 되어져 있는 내용들에 대한 신뢰도가 문제가 생기죠. 허위 사실이 기재가 되어져 있다. 또는 과장되게 기재가 되어져 있다. 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되어지면 근본적으로 학생에 대한 신뢰도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제시문 기반의 면접들, 상황 면접은 어떤 질문이 주어졌을 때 잘 모를 수도 있죠. 그렇죠. 내가 그거를 관심 있게 안 봤으면. 그럼 그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답변을 잘 못한다고 해서 내가 부정을 받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제출서류 기반에 대한 면접은 결국은 거짓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준비를 조금 더 철저하게 진행하셔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경제금융학과에 나왔었던 질문 내용은 첫 번째는 지원 동기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학급 임원으로 활동했는데 그동안 힘들었었던 점이 있었나요? 세 번째는 경제수학 동아리에서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묻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럼 실생활 속에 경제에 수학이 어떻게 쓰이는지 예시를 들어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묻고 있고요. 5번째는 경제 관련 책 읽었는데 경제학과 경영학 중 본인의 꿈을 이루기에 더 도움이 되는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앞으로의 학업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7번째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지금 2개의 학과의 질문 내용은 다르지만 사실 출제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뻔히 아시겠죠. 결국은 뭐냐면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답변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면접은 첫 번째는 학교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하는 예상 문제를 뽑아야죠. 그렇죠? 예상 문제 뽑고 거기에 대한 답변에 대한 대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대본 만드는 게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학원에서 보통 4시간 정도 수업하게 되어질 때 4시간 동안 한 2개나 3개에 대한 답변을 만들기도 되게 어려워요. 그냥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냐, 또 얼마나 또 학업적으로 깊이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까지 생각하게 되어지면 답변 구성이 되게 어렵습니다. 답변을 그래서 적어도 한 30개나 50개 정도 만들어야 되고, 답변을 외우고 만들고 나면 암기해야 되겠죠. 암기하고 발표 연습해야 되겠죠.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 외에 또 추가적인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들 나올 수 있고, 또 지원 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시사나 이슈와 관련이 되어진 질문 내용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실제 면접에 가서는 아무리 준비가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황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면접에서 올바르게 답변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전 연습도 많이 필요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은 사실 몇 시간만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학원에 오시기 전에
학생들이 미리부터 많은 준비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학원에서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상명인재 전형의 1차 합격자 발표가 10월 28일, 그 다음에 면접일자는 11월 13일, 14일이기 때문에 1차 합격자 발표 이후에 면접일까지 어느 정도의 준비 기간이 있어요. 학원에서는 파이널 수업이 10월 10일, 11일, 12일, 그래서 수목금 저녁에 6시부터 10시 4시간씩 3일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고민은 뭐냐면 수능 직전에 면접을 보기 때문에 면접 준비를 하는 게 조금 더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1차 합격을 하시게 되어지면 결국 면접에 올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평상시에 미리미리 조금씩 준비를 해야 되겠다. 또 내가 지원한 학과들이 상명대를 포함해서 상명대나 명지대나 광운대, 동국대 이런 학교들처럼 대부분 다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체제 없는 전형의 면접고사 전형이라고 한다면 주말을 이용해서 미리부터 준비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2시, 6시에 수업이 있고 일요일 날은 오전에 10시부터 2시에 주말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명대학교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첫 번째 1차 합격자 발표 이후에 면접 수업을 진행하시겠다는 분들은 미리 예약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지원한 대학들이 대부분 상명대를 포함해서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체제가 없는 학교 면접 중심의 대학에 원서를 썼다면 주말을 이용해서 미리부터 준비하시는 게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상명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코 쉽지 않거든요. 상명대 경쟁률이 높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명대, 건국대, 그럼 건국대가 더 좋은 학교, 경희대가 상명대보다 좋은 학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시는 높고낮고의 기준이 있죠. 왜냐하면 수능 성적으로 대학을 가는 거니까. 근데 수시는 사실은 높고 낮고를 구분하기가 불가능하거든요. 상명대의 면접이 어떻게 보면 건국대나 동국대보다 훨씬 더 어려운 대학이 될 가능성도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명대는 뭐 좀 쉽지 않을까? 좀 뭐 준비를 조금 해도 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쟁률도 높고 1단계 배수가 3배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1단계 배수를 통과하게 되어진다면 사실은 면접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학생부를 기반으로 한 확인 면접 플러스 전공 소양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면접의 준비 시간도 상당히 많이 소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